자, 이제 노트 혹은 연습장을 꺼내시고요. 오늘 원의 방정식과 그의 이론까지 정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직선 파트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가지고 그죠? 원의 방정식까지 내용을 끌고 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겨받아서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진행의 첫 그 내용은 그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번호는 혹시 구별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앞에 내용과 연결성 있게 번호를 잡으시고요. 일단 원의 방식은 뭐 정의 같은 거는 저번에 정리했으니까 알겠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죠? 그 자취의 방정식을 세워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 두고 중심좌표로 보통 a, b라고 많이 두니까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하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정리한 결과 이런 식으로 얻은 거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최초의 요식이 나오는 과정은 이해를 하는 게 물론 좋고요. 알겠죠? 그 뒤부터 우리는 이제 그래프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포인트는 원을 그리는 포인트는 선생님 뭐라고? 두 가지. 중심과 반지름.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원의 방정식을 그리고 구하고 한다 그랬죠? 직선을 그리는 기준, 직선을 세우는 기준은 기울기와 지나는 점. 알겠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선 문제 풀 때 만약에 직선을 세울 일이 있다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지난 점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원을 세울 일이 있거나 그릴 일이 있을 때는 중심좌표가 얼마인지, 중심좌표가 얼마야? A, B가 되는 거 맞죠? 그죠?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여기에 루트 씌운 R이 반지름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좌표 반지름을 파악해서 원을 그리거나 식을 세우거나 한다 그랬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시작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 뭐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뭐 이런 원이 있어. 자, 이 원을 그리려면 중심좌표 얼마죠? 중심좌표? 0,-1 그죠? 일단 생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거는 그림 뭐야 이제? 그림이면 이거. 직선, 그죠? 그걸 파악하는 기준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연결된 식은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겠죠? 얘는 지금 x, y 둘 다 몇 차야? 2차죠? 그런 모양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식의 모양에서 일단 이 그림이 원인지 직선인지 파악이 될 거고요. 만약에 둘 다 2차가 아니라 y-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x만 2차인 거는 그림 뭐라 불러 이거는? 일단 2차 함수 그래프 그죠? 모양이? 요거는 그림 이것도 도형이야. 이건 어떤 도형이냐면 y 는하고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도형이 나오겠죠? 이런 건 2차 함수라 배웠죠, 그죠? 근데 이 그 식도 도형의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그 이름으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도형, 즉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이런 도형에 이름이 있어. 이거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아무거나 포물선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차식으로 연결된 이런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이란 도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포물선이라는 도형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도형의 이름, 즉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나중에 이과로 하는 친구들은 배우게 되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배우진 않지만요. 알겠죠? 2차 함수의 그 그래프 모양을 그 용어로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직선, 포물선, 원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그때 지금 배우는 거는 원이라는 도형이고 알겠죠? 그건 이렇게 생겼고 원을 그리려면 얘를 통해서 뭘 봐야 돼? 중심좌표가 0,-1이고 반지름이 2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있으면 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큼 올라간 여기가 0,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2만큼 내려간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 나오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알겠죠. 거꾸로 만약에 이 식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얘가 반지름이 2인데 중심좌표가 1이야. 얘의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라. 이래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알겠습니까? 얘를 다 봤을 때 이 노란색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 중심좌표가 0,-1이지. 그것부터 챙기시고 알겠죠? 그 다음 반지름이 2지. 오른쪽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외워놨던 저런 모양에 따라서 중심이 0,-1 되려면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일 것이고 이게 이제 중심좌표 때문에 나온 식인 거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의 제곱 4이다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왔다 갔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좀 더 도형을 좀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의 원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다, 알겠죠?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중심, 그 반지름 좌표를 선생님 좀 작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1이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R 1인 거 맞죠? 반지름이? 그럼 뭐가 되겠어? 반지름 1이면 이런 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원, 이런 작은 원. 이해되겠습니까? 중심은 그대로인데 반지름 1이니까 1 가지고 돌려야지,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0이 돼버리면 반지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룬 도형은 실수에서만 다룹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저번 시간인가요?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의 방식을 배울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됐어. 근데 이 실수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x가? 제곱의 합이 0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여기 반지름 위치에 0이 있다면 반지름이 0인 원인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냥 요 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제곱의 합이 0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가 0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즉 그 말은 봐봐, 얘가 만약에 0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즉 음수일 때는 만족하는 실수 xy 값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허수는 가짜수 맞지? 그치? 수직선을 다루거나 함수에서는 허수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기시 돼 있는 거지. 분모에 0을 쓰는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에 어떤 점을 찍는다는 건 실수여야 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만약에 루트 2라는 건 이건 실수 맞죠? 루트 2는 무리수 실수입니다. 알겠죠? 얘가 약 어디쯤 있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2가.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2가 루트 4니까. 그치? 이런 실수들은 수직선에 표현이 가능하다고. 왜? 대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던 허수, I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물론 표현 방식으로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과연 음수일까요? 양수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짜수란 말이야. I라는 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지 실제로 그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I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I가 크고 2I가 크고 그건 모르지. 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I 자체가 가짜수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실제로 있는 수가 아닌데 크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I라는 놈은 여기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허수라는 놈은 수직선 혹은 도형의 방정식, 함수 이런 데는 쓰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허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반지름이 0이라는 건 없고 일단 알겠죠?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가 그럼 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된 다음에 여기에는 반지름의 제곱이 있는 위치인데 얘가 만약에 0이거나 음수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반지름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R의 제곱이라는 놈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면 선생님 뭐 반지름을 제곱한 거니까 당연히 양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만드니까 정리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어떤 식의 문제 만드냐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원이 존재할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실원인 건 실제로 이 원이 존재하기 위해선 저기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양수가 나와야지만 반지름이 생성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면 이건 한 개 풀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여기 46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69번입니다. 469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거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y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얘가 원이 되도록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원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원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실원이 존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놈이 x, y에 대한 2차식 맞죠? 그럼 우리가 배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상황에 따라 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걸 제시한 거야. 얘가 딱 봤을 때 원의 방정식과 유사한 모양은 확실한데 이게 진짜로 원이 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걸 질문한 거야. 알겠죠? 물론 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진 않았고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상 정수 A의 개수, 뭐 자연수 A의 개수 이런 건 A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범위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식은 항상 이쁘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이쁜 모양은 아니죠. 왜냐면 중심좌표와 반지름이나 뭐 이런 거 파악할 수 없잖아. 그죠? 항상 원은 저렇게 정리해야지. 배운 게 저거니까. 자, 그럼 얘를 저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봐, x제곱, 이거 10점 잘해줘야 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한 칸 비워두시고 y제곱에 여기 1차식 플러스 2ay. 지금 여기에서 변수는 x랑 y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넘기세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죠?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이 필요해. 여기 얼마 필요해?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런 모양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여기 얼마 필요해? 완전 제곱 되려면 1 아닌데? 다시 봐. a 제곱이죠. 야, a가 있잖아, 그지? 오케이. 얘 반의 제곱, 그죠? a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죠? 좌변에 a제곱 플러스 1 했으니까 우변도 a제곱 플러스 1 해줘야죠. 양변 똑같은 거 맞죠? 식정리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전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원이 될 가능성으로 보이죠, 이제는. 그죠? 자, 그때 만약에 이게 원이라면 중심좌표는 1,-a가 중심좌표 될 것이고요. 아직 원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얘가 원이 되려면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요 놈이. 요게 반지름의 제곱 위치잖아, 지금. 그치?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된다는 거. 왜? 얘가 0이면 점이야. 원이 아닙니다. 얘가 홈수면 점을 찍을 수 없어. 아무런 그림도 안 남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지만 요 식이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걸 이제 가볍게 우리가 유형상으로 얘기하기 편하게 실원에 대한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학교 내신 문제로 가볍게 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알겠죠? 가벼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양수인 거 이거 풀어야죠. 이거 2차 부등식입니다. 최고창이 음수인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a 범위 구하는 거 맞죠? 2차 분울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거죠.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 범위는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다. 얘가 아마 답이 되겠죠.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양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끝.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원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정리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나오죠. 일단 기본적인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내림차 소리 기본이죠. 그렇습니까? 복소수로 들어가면요. 복소수의 표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표현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 배우는 거야. 알겠죠? 나머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원을 정리할 때는요. 완전 조금씩 있어야지. 그런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을 정리해주는
방향성이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뭐 곁다리로 한 개 더 얘기해드리면 부정방정식 같은 거 하는 식의 정리도 좀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걔는 수1 때는 곧잘 나오고 알겠죠? 단원이 지나가면 잘 나오진 않는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만날 거야. 알겠죠? 노트 정리해놓고 항상 체크하고 있으세요. 그게 나중에 튀어나와. 알겠죠? 지우개 알겠니?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자, 그 다음은요? 뭐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령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은 원의 조건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파트 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부터 배울 겁니다. 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중심좌표와 반지름 맞습니까? 자, 직선을 세우려면 기울기와 지나는 점 그죠? 직선의 방정식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선이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A와 B를 구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을 알려줄 때 힌트는 두 개만 돼요. 두 개만 됩니다. 기울기를 주고 점 하나 주면 구할 수 있죠. 왜? 문자가 두 개니까. 지나는 점 두 개 주면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구하고 식세 구하겠습니까? 자, 원을 세우면요. 요게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 아니야, 그치? 그죠? 원의 방정식을 정확히 구하려면 뭐가? A, B, R 세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힌트를 세 개를 줍니다. 그래야 구할 거 아니야. 내가 구할 상수들이 세 개니까 힌트를 세 개 준다고. 아니면 쉽게는 중심좌표가 뭐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구해라. 이건 뭐 세 개 다 준 거니까 그냥, 그죠? 근데 그런 건 너무 뻔한 문제인 거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꼬아버리면 분명 힌트는 세 개가 있을 텐데 그 세 개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한 방에 빡 주진 않겠고 알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중심좌표의 X좌표와 Y좌표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반지름까지 구해야 되니까 총 3개의 힌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식에서는. 나중에 뒤로 가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또 준단 말이에요. 왜? 힌트가 3개 필요하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 이 3개의 힌트 중에서 축에 접한다는 요 말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축에 접하는 포인트는 크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Y축에 접하는 거, XY축에 다 접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X축에 접하는 상황 좀 얘기해볼게요. X축에 접하는 원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굳이 Y축은 안 그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X축이니까 알겠죠? X축에 접하는 원은 종류가 두 가지겠죠. 위로 하나 있을 것이고 밑으로도 있을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형태의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주는 축에 접하는 원은요, 이걸 직접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뭔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X축에 위로 접할 수도 있고 밑으로 접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X축에 위로 접하는 상태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나 X축에 밑으로 접하는 상태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보통 원래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힌트가 3개 필요하단 말이야. 문자 3개 쓸 거 아니야. 랜덤이 원이 있어. 구하래. 내가 궁금한 건 중심좌표. 그 다음 반지름. 총 3개의 문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봐봐. 여기서 중심좌표는 얘 맞죠? 그죠? 모르니까 A, B다 쓸 건데 여기서 봐. Y축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하나만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 여기가 중심좌표가 얘가 뭐 A, B라고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치면 반지름이 봐봐. 요 길이가 반지름 되는 거 맞습니까? 축에 접하는 거니까. 그죠? 이 점이 무슨 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요 길이. Y좌표 맞죠? 여기가 A, 왜 B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X축에 접하면 요 Y좌표가 바로 반지름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심좌표 모르니까 A, B라 쓰고요. 반지름은 뭐라 표현하는데? 굳이 R이라는 새로운 문자 쓰는 게 아니라 B를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힌트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이제?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축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서 힌트 하나를 이제 걸러주는 거죠. 그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여기 안에 뭔가 새로운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3개의 힌트를 줄 건데 그때 X축에 접해 이게 하나 준 거야 지금.
문자 한 개 없애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기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중심좌표 여기 있으면 항상 여기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접하는 부분을. 얘가 반지름 맞죠? 맞습니까? 그죠? 반지름 먼저 이름 쓸게요. R이라고.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하나 몰라. 모르잖아. X는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쓸 거고요. Y좌표는 그냥 R이라 쓰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만약에 봐봐. 밑으로 접하는 원이다 치자.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요 반지름 R이잖아. 그치? 요 중심좌표 뭐라 표현하는데? X좌표 모르고 Y좌표는 마이너스 R 되겠죠. R은 길이니까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 두 개의 문자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쓰는 거야. Y축에 접하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도 종류가 두 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이런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중심좌표와 반지름 필요한 거 맞지? 자, 여기 중심좌표 구하려고 하는데 반지름부터 체크하세요. 항상. 요거 R이잖아. 얘도 R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의 중심좌표 뭐라 표현하면 되겠어? X좌표 하나 몰라. 봐봐. X축 여기다 치고 R만큼 오른쪽 간 거니까 X좌표가 R,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치? Y축 좌표는 하나 몰라. 어딘지 모르잖아. R, B가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문자 두 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축에 접했다라는 게 하나 힌트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R, B. 어차피 Y는 모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Y축 접하는 원은요? 힌트 두 개 나올 거야. 모두 주기치 보고 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사실 얘가 제일 잘 나오긴 합니다. 시험을 보시면 알겠죠. 둘 다 접하는 원은 종류가 총 몇 가지 있을까요? 몇 가지 종류? 네 가지가 있겠죠. X축, 일사면에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2, 4에 동시에 접하는 것도 있을 거아요 이렇게. 크게 좀 다르게 해볼게요. 3, 4에서 접하는 원도 있을 것이고, 원 이상입니다. 4, 4도 이렇게 좀 작게 되죠. 비교되기.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시작은 반지름을 먼저 쓰세요. 그럼 편해요. 예를 들어, 여기 원에 접선, 수직 되겠죠? 반지름을 R이라 친다면 중심좌표 얼마겠어요? 얘도 R이잖아. R, R인 거 맞죠? R, R인 거. 이해되겠습니까? 야, 얘는 지금 하나의 문자로 원의 방식 세울 수 있지. 그죠? 내가 이거 원의 방정식 세우면 중심좌표 얘고 반지름 R이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했습니까? 힌트 몇 개 필요해, 이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내신에 잘 나오는 건 요걸 잘 내긴 해요. 그래서 동시에 판단 던져준 다음에 힌트는 아무거나 하나 주겠죠. 힌트는 또 지방한테 주는 거야. 뭐 이거 쓸 수도 있고 저거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을 먼저 적어. 얘를 R이라 치면 중심좌표 어떻게 되겠어? 왼쪽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 R 되겠죠. 식이 다릅니다. 알겠죠? 중심좌표 상황이 틀릴 거 아니야. 그치?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일 건데 위치에 따라서 뭐 R, R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R, R일 수도 있고 그죠? 삼성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일 수 있고요. 얘는요 R, 마이너스 R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뭐 머릿속에 담아서 가끔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하라고 적는 건 아니라 축에 접한 원의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접하든지 간에 도형적 해석을 진행하시고 알겠죠? 시작을 반지름을 먼저 R이라 놓고 식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직접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알겠죠? 그 위치에 따라서 생긴 모양은 결정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식을 세워서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바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은 4,7의 1번은 뭐 풀 문제는 아닌데요. 값만 찾아가고요. 중심이 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건 도형 문제라서 얘기만 할게요. 중심이 3,-이니까 3,- 이건 뭐 개념적 문제야. 지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건 따로 뭘 기억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세요 그냥. 알겠죠? 어차피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제 그림 그리는 감을 잡는 것 뿐이야. 알겠죠? 자, 중심좌표가 3,-2인데 반지름이래.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래요. X축에 접하려면 원을 그리되 요렇게 생겨야 돼요. 요렇게. 이러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일 거 아니에요? 반지름은 2.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직접 이렇게 보라고 알겠죠? 뭐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다 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그리세요.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2니까 식 바로 나오죠? 중심좌표가 3,-2였고 반지름이 2니까 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에 반지름이 2니까 4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통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류의 문제에서 자주 내는 출제되는 문제는 474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474번으로 보시죠. 필기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요거 풀고 필기 좀 드릴게요. 474번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 알겠죠? 모든 뭐 개념서든 뭐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 다 들어있어 그냥. 중심이 474입니다. 미안합니다. 밑으로 나갈게요. 476으로 할게요. 476입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요게 이 문제 포인트인 거죠.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런 거 좀 푸른 원칙으로는 바로 풀이가 진행될 건데 이제 그 기억으로 가지 말고 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얘가 요구하는 게 마이너스 2,2서분이구나.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 지금 봐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을 넓이 구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봐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그 원은 당연히 1사분면 쪽이야, 2사 쪽이야, 3사 쪽이야, 4사 쪽이야. 어느 사분면에 그 원이 있겠어? 동시에 접하는 게 네 가지니까. 그죠? 요 점을 지나려면 2사분면에 그 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왼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면서 접하는 원이 분명 나옵니다. 작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은 항상 오른쪽으로 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큰 원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게 항상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도형적 근거는 직접 해보면 돼. 이 작은 쪽에서 하나 띡띡띡 접하는 원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다 처음 지날 때 그때 한 게 나오고요. 바깥쪽 큰 원에서 이렇게 한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풀게요 그냥. 그러면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각각을 따로 풀 필요는 없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축이 있는데 내가 그냥 큰 원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2사분면에 위치하는 원을 구하는 거 맞죠? 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 길이도 R일 것이고 이 길이도 R일 거니까 중심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R, R 되는 거 맞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약간 공식화 시키는 친구들은 요 지나는 점이 2사분면 점이잖아. 얘랑 부호가 같은 게 중심좌표 있어야겠지. 그쪽 사분면이 있으니까. 오케이, 바리? 그러면 요 원의 중심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이해되겠어? 예빈이 콜? 자, 요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돼. 어차피 알겠죠? 식부터 세워볼게요. 중심좌표가 얘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식은 반지름 R이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구할 구체적인 힌트 한 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네요. 어떤 힌트를 쓸 수 있겠어?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어느 점을 지나야 돼? 봐봐.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문제에서 준 제시한 힌트가 하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동시접하는 원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구성 순서 혹은 진행 순서가 되는 거지. X축, Y축이 동시접한데 그러면 4개의 사분면 중에 1개일 건데 얘가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1이 돼. 그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지를 갖고 식을 만들었어. 하나 힌트 필요하죠? 이미 나와 있죠. 뭐라고?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대입하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이를 대입하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r-2의 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다.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r 값이 2개 나오는 거죠. 이게 작은 게 하나, 큰 거 하나 한 번에 보여지는 거죠. 식으로 갔으니까. 마무리 지으면 r 제곱을 넘어오면 날아가고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r 마이너스 2r 플러스 4 플러스 1인가요? 플러스 5는 0이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짜증나게 나오는 게 지금 반지름이 깔끔하게 정수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반지름이 2개인데 근해 공식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여기서 물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그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얘가 요구하는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봐봐. 얘를 만들면 r가 몇 개라고? 2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쵸? 잠시만요. 식이 좀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4 b제곱 마이너스 a샵 이거 허근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니 혹시? 응? 미안하면 나는 식을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여기 대입을 잘못했네요. 미안 잠깐만요. 지금 쌤이 적은 거는 허블 나옵니다. 산수 잘못해서 마이너스 2 넣으면 r 마이너스 2 제곱 맞고요. 알겠죠?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죠? 그죠?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나 r 마이너스 1의 제곱 같은 겁니다. 알겠죠? 안에 거 부호 바꾸면 괜찮잖아. 그지? 제곱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쌤이 그 대입을 잘못했어요. r 제곱 넘어오면 한 개 날라가고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6r이네요. 그죠? 플러스 4 더하기 5입니다. 5는 0이네요.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쌤이 근과 계식을 응용해서 풀려고 했으나 굳이 그건 얘기하지 말고요. 반지름이 2개 나왔네요. 1인 거 하나랑 5인 거 하나 나왔네. 그죠? 그죠?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이 5일 때 원의 넓이 25파이. 둘의 합은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필기 일단 먼저 가볍게 하시죠. 필기하고 그 다음 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리한 축에 접하는 원은 쌤 아까 얘기한 그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면 되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게 우리가 지금 원을 배웠단 말이야. 그죠? 도형을 지금 배움에 있어서 원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직선을 배웠죠. 그죠? 그치? 직선을 배웠을 때 직선 파트에서 한 게 뭐냐면 직선을 배웠으니까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 관계를 정리했단 말이야. 이게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직선 배우기 전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점을 배웠고 점을 연결시킨 게 직선이고 그죠? 직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뭘 배웠잖아. 그치? 그런 과정에서 점이야 뭐 굳이 설명할 게 없고요. 점을 찍으면 되니까 그지? 직선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배운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관계를 가지고 뭔가 내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은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직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정도밖에 없고요. 그죠? 나머지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할 수 있으니까 직선을 배웠을 때 점과 직선과의 관계에서는 거리 구하는 공식 한 개만 배운 거야. 점은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을 배웠으니까 두 직선의 관계 배운 거 맞죠? 교차하는 것도 배우고 평행한 것도 배우고 일치하는 것도 배웠단 말이야. 그걸 식에서 파악하는 걸 또 배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가지고 해볼 건 다 해봤어. 왜? 점끼리 할 건 없으니까 점이랑 직선은 거리 정도, 직선끼리는 이런 관계를. 그죠? 이제 여기에
원의 방정식을 배워서 여기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원이 추가된 거야. 알겠죠? 그럼 흐름상의 구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를 기억하면, 기억은 아니고 좀 봐보면 좀 편한 게 점과 원 사이 관계로도 어떤 유형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유형적인 문제가 뻔해요. 알겠죠?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 직선과 원의 관계를 가지고 또 유형적인 문제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점과 원이라는 단어가 생겼으니까 점과 원 사이 어떤 관계들, 직선과 원 사이 관계들, 알겠죠? 그리고 원과 원 사이 관계를 예전에 정리했는데 이게 여러분 때부터 교육관이 바뀌는 바람에 요즘에는 교과서의 원과 원 사이 관계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 이 교재도 이게 2015년 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교과서가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 교과서 파일 구하기 좀 힘드니까 일반 문제집에서 나왔던 파일들을 기준으로 선생님 유형 구성을 했는데 문제집에서는 사실 이제 원과 원 사이 관계를 세밀하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과서를 쌤이 이제 작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교과서를 보고 뭐 워크북이랑 뭐 익힘책 이런 거 다 확인해 본 결과 원과 원 사이를 건드린 교과서가 가끔 있긴 한데요. 깊이는 없고 알겠죠? 가볍게만 다루는 정도?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 관계를 굳이 뭐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과 원 사이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그게 알겠죠? 원을 좀 가볍게만 다루기 위해서 원과 원 사이는 원래 이제 전 과정에서 있었으나 여러분 때부터 좀 간결해지면 그건 사라졌어요. 알겠죠? 선생님 교재는 들어있는데 내가 한번 걸러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재 부분을 뺐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원이 추가됐으니까 직선과 원의 관계 정도? 알겠죠? 그럼 끝이 아니에요. 점과 원의 관계 한번 다뤄보고 직선과 원의 관계 다룰 건데 점과 원은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그 내용 정리를 직선과 원의 관계로만 정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직선이랑 원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건데 직선 두 개는 교차, 평행, 일치 이 세 가지로 구분했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위치관계 파트과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는 식을 배웠기 때문에 식에서도 확인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직선과의 위치관계, 즉 직선과 원이죠. 직선과 같이 표시하죠, 수정 좀 하겠습니다.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얘는 뭐냐면 얘도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요런 경우 교점이 없는 경우죠. 두 번째 이런 경우 교점이 한 개인 경우죠. 세 번째 교점이 두 개인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얘는 뭐 이건 뭐 외부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만나지 않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 우리 이런 상태 뭐라 부르죠?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접한다. 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점 한 개인 거 알겠죠? 우리가 왜 2차 함수에서도 직선과 직선이 뭐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접한다는 표현을 써야겠죠? 오케이? 교점이 한 개 있는 거죠. 분분을 갖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접하는 상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교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교차. 직선이 원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교점은 두 개인 상태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왜 직선과 직선 사이 관계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두 직선을 배웠을 때 얘들의 위치관계를 보려면 첫 번째 기울기 확인 같아 달라를 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평행 또는 일치인지 파악을 하죠. 평행 또는 일치라면은 얘네들의 관계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진짜 평행인지 아니면 일치인지를 파악을 하죠. 이렇게 식에서 그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는 식에서 뭘 파악하면 되느냐? D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 D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리냐면 봐봐. 직선을 보면 직선이 냅두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누구겠어요? 중심이 유지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중요한 점에서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D예요. 중요한 점에서의 거리.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가? 이건 직접 파악이 가능해요.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바로 D 맞죠? 그죠? 여러분들
중심좌표 나와 있고 직선 나와 있으면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 저번에 정리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봐요. 마찬가지로 봐봐. 얘도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접점까지 딱 떨어지겠죠? D. 근데 얘가 R과 같네요. R도 될 것이고. 얘 마찬가지. 요 거리 구할 수 있죠? 수직거리. D. 요놈 R.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 D,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죠. 자, 만나지 않으려면 거리와 R을 비교할 때 보면 돼. R가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길면 안 맞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라는 거야. 얘는요? D와 R이 어때? 같으면 접하는 거죠. 얘는요? D와 R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면 교차하는 거지. 알겠죠?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 중심좌표와 직선까지 거리 플러스 반지름과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위치 관계 파악할 때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알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접근은 사실 이에요. 접한다는 이 수원에서는 당연히 뭐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뭐 접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와 이런 경우를 디테일하게 질문하겠지만 또 수원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남아있는 건 쟤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접하는 포인트에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저걸 가지고 문제 많이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이 직선과 접하면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그게 분명히 쓰인다는 거죠. 그 하나의 해석이 또 챙겨놓은 하나의 포인트. 알겠죠? 오케이? 요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477 문제 가지고 잠깐 접근만 해볼게요. 477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 위치관계 다음과 같을 때 k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거는 개념적 문제입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조절에서 만난다. 그 다음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뭐 이 세 가지 경우를 k의 범위에 따라 구해봐라 라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림으로 접근하세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은 중심좌표 얼마야? 중심좌표? 0,0 그죠? 그지? 뺀 게 없잖아. 반지름은 루트 5. 그죠? 자, 이런 도형도 접근하실 때,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문제를 최초 접근 때는 자세하게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그려도 됩니다. 알겠죠? 물론 자세히 그리는 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알겠죠? 일단은 그냥 원을 그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어떤 원이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때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어. 자,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쌤 질문 의도에 맞게끔 대답을 좀 해주시면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 어떤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그죠? 직선의 포인트는 기울기가 지나죠.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죠? 얘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녀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K의 변화에 따라서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까요? 만나지 않으려면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되려면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2x-y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니까. 알겠죠? 자, 직선이 저런 상태라면 1번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바로 가시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이 d값이랑 그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잖아. 그죠? d가 더 작아야 되는 거 맞죠? d는 r보다 작아야 돼. 여기 포인트인 거지 뭐. 알겠죠? 자, d를 구하면 여기서 구할게요. 0,0이 중심 좌표고요. 직선이 2x-y 플러스 k는 0입니다.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 빵빵 대입하면 k만 남겠네. 그죠? 요 d가 반지름이 아까 루트 5였지? 얘보다 작으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k가
5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죠? K 보면은요, 요 분호식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가야 되겠죠. 1번 답이겠네요. 그죠? 자, 2번은 접하는 거지? 바로 갈게요. 접하려면 D와 R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준인 거지? 그죠? 오케이? D가 뭐였어? 예.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구해놨잖아. 루트 5랑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말이? 즉, 절대값 K가 5가 되는 거고, K는 뿔마 5가 되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번. 안 만나려면 교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돼야 돼? D가 이거 커야 되겠죠. 이거를 까먹으면 노트에서 뭘 파악하고 하지 마시고 직접 그림 그려 그냥. 알겠죠? 어차피 포인트는 D랑 R이야. 알겠죠? 직접 파악해 접근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까먹어도 상관없잖아. 파악하면 되니까. 알겠죠? 자, D가 크면 되니까 D는요? 마찬가지 루트 5분의 절대값 K인데 이 자식이 루트 5가 커야 되니까 곱하면 뭐 풀이야. 그럼 대답하겠죠? 5 풀면 K가 마이너스 5로 잡고 K는 5보다 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따로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알겠죠? 그 접근 포인트가 뭐라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반지름 관계라는 거죠. 그거 한 개 기억하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그냥 그 점검사항으로 파악해 볼 뿐인 거고 직선과 원을 비교할 때는 중심 거리와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만나지 않는 거, 접하는 거, 교차하는 거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그 뒤에 내용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체크 1번. 쳤다 갑시다.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뭐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를 바로 물어보는 문제들이니까 뭐 크게 접근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 이 직선과 위치관계에서 추가적으로 파트로 또 진행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요런 파트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에서 구할 수 있는 도형적인 어떤 해석들. 알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또 세부 번호죠. 쌤이 내가 직선 위치관계가 가로 두 개 2번이었죠. 1번, 1번. 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1을 구하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15랑 나올게요. y제곱은 25.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5인 거 맞죠? 5 마이너스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이런 질문을 내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그 접선의 방식이라는 거, 접선 아까 얘기했죠? 원의 접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접하는 상태의 직선, 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요거 구하는 문제. 알겠죠?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라는 게 포인트인데 알겠죠? 접선도 직선이니까 그걸 구하는 문제인데 또 그 구하는 상황을 쌤이 좀 분류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내요. 첫 번째 문제 형태 뭐냐면 예제 1번입니다. 필기 안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원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야. 4,3 요 점이 4,3입니다. 이 점은 원 위의 점인 거죠 일단. 그죠? 왜냐면 4,3을 대입하시면 4, 3 넣으면 25 나옵니다. 알겠죠? 원 위의 점을 내가 잡은 거 알겠죠? 문제는 패턴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서 그 위의 점을 하나 주고 이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그런 문제죠. 첫 번째.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을 주고 그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자, 요 문제는 구하기가 좀 편한 게 여러분들 그냥 이 원 위의 점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따로 뭔가 방식을 배울 필요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냥 구한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 구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접선 구하는 건데 그냥 구하는 건 우리가 직선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죠? 두 가지? 두 가지 뭐였어? 직선. 직선 대시가. 네, 직선. 뭐야? 직선 구하는 두 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점. 원이랑 헷갈리지 말고 알겠죠? 원은 중심과 반지름 알겠죠? 자,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얘의 기울기와 그죠? 지나는 점을 마시면 있겠죠? 일단 지나는 점은 나와 있네.
요거 쓰면 될 거 아니야. 뭐만 구하면 돼 이제. 기울기요.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봐. 원 관련된 문제에서 도형적 해석을 쓰면 좀 더 얘기 드릴 건데 원이 들어있는 도형을 다룰 때는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보조선이야. 알겠죠? 이게 이제 중등수학과 비교를 좀 해드리면 중등수학은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보조선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평이한 문제 수준은 그냥 사실은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 많죠. 근데 좀 산 문제라든지 어려워지면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을 잘 그어야 풀리죠. 고등수학에서 도형 문제는 90% 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평이했던 문제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일부러 문제를 숨겨놔. 너네가 선을 그어야지만 문제가 보인단 말이겠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도형적 해석에서 할 건데 일단 얘는 접선 구하는 거니까 잘 봐. 기울기랑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중심 맞죠? 요거 접점이지. 연결하세요. 수직이지. 그죠?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수직이잖아. 그럼 막 여기가 0,0이지? 그지? 요 파란색 기울기 구할 수 있어.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3 맞습니까? 그죠?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기울기는 4분의 3의 기울기에 수직인 기울기 맞죠 지금?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요 기울기의 수직인 거잖아 지금. 그럼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역수치에서 부호 바꾼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특정한 패턴을 배우지 않더라도 바로 직선을 세울 수 있어? 있죠. 그냥 응용 문제로 풀 수 있어. 원 위에 점을 주면 그냥 알아서 구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왜? 어렵지 않잖아. 다만 수직인 기울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원에 대한 접근법. 요걸 조금씩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에 신호등 있잖아. 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면 식에 정리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원 위에 점 문제 첫 번째 나올 건데 그냥 구해. 알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응용 문제 생각하셔서 구하면 됩니다. 따로 굳이 방식을 전공할 필요는 없고요. 직접 구하시면 되고 첫 번째 예제였죠.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시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일단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은 그냥 구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예제 2. 자, 나한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직선을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랜덤으로 야 직선을 구해 그냥 접선을 구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분명히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의 힌트는 분명 둘 중에 하나야. 기울기 아니면 지나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쌤이 위의 점은 지나는 점을 준 상태의 접선을 요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원 위의 점을 준 게 아니라 접점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냐면 그냥 야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인 거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치?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접선을 구하려면 상황이 두 개 나오겠다. 여기에 기울기가 1로 접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직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여기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답은 두 개입니다. 알겠죠? 그림상 이해되죠? 얘는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얘나 얘를 구해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방식은 있지만 이것도 응용으로 충분히 그냥 풀 수 있어요. 좀 들어볼게요. 일단 기울기가 1인 직선?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지 뭘 풀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가 1인 접선도 곧 직선이니까 내가 요거 찾는 거 맞지?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 어떻게 세우죠? 저번 시간에 정리했죠. 저번 시간인가? y는 뭐라 쓰면 돼? 1x 플러스 뭐 k든 a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좀 이따도 하겠지만 1,2를 지나는 직선 이런 걸 세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1,2를 지나는 직선 필요해? y는 m 바로 x-1 더하기 2야. 그죠? 기울기가 3인 직선? 기울기가 3인 직선? 필요해? 요거 구하고 싶어? 일단 저거 y는 3x 플러스 a야. k야. 상관없어. 문자는. 이해됐습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슉슉 적은 거죠. 흡사 여러분들이 x축 위의 점 p 어떻게 써? a, 여기 가볍게 쓰잖아. 이걸 쓰는 그 방식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선을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y축 위의 점 q 0,a, 0,p 쓰잖아. 임의의 점 p, a, p 이렇게 쓰잖아. 그것처럼
기울기가 3이 됐어? 이렇게 1,1을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축축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문제에서 제시한 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라 소리 아니야. 난 그럼 K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 맞죠? 힌트는 한 개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문자가 한 게 아니야 지금. 그지? 하나의 힌트를 뽑아내겠습니다. 얘는 접해야 돼. 좀 전에 정리했죠? 접선 특징 뭐였죠? D는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많이 쓰일 겁니다. 나중에 2학년, 3학년 마찬가지고. 원의 접해 D는 R이야. D가 뭔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로. 오케이 말이? 그럼 당연히 봐봐. 얘는 이것도 아니야. 요거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에서 내가 K 값 보고 싶은 거 맞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힌트 한 개. 뭔데? 중심좌표 0점 말고잖아. 그지? 이 거리가 단지는 5랑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바리? 콜? 이게 힌트가 돼서 K값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D만 구해볼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0,1 절대값 K죠. 얘가 반지름 5가 돼야 돼. 즉 절대값 K가 루트 2 곱하면 5루트이니까 K가 얼마인가요? 뿔마 5루트 2 맞죠? 그죠? 답 두 개 나왔네요. 얘가 플러스 5루트일 때 한 개. 그게 얘인가 보죠. 마이너스 5루트일 때 한 개. 그게 얘인가 보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특이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선을 잘 잡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응용력에 대한 거부감 반응이 있으니까 그죠? 패턴만 좀 연습해보면 끝나는 거지. 직선부터 세우고 힌트를 찾아. D나 R이야. 접하니까.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봐봐. 자, 이제 우리가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거 하나 연습해봤고요. 원 위의 점이 안 나와있고 기울기만 준 상태 접선 구하는 거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 상황은 그겁니다. 세 번째. 밖에 한 점을 줄 거예요. 밖의 점이라는 건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서 이제 문제 낼게요. 좀 멀리 가자. 7,1 7,1을 지나는 얘를 지나는 밖에 한 점이 7,1이야. 7,1을 지나는 접선 하나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율락 안 할 거 아니야.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 접하는 직선은 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하나 혹은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일단 밖의 점에서도 분명 두 개 나와야 돼.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7,1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는 문제 맞죠? 맞나요? 가보시죠. 일단 접선은 똑같아. 직선이잖아 이거. 7,1을 지나는 직선부터 세워야 될 거 아니야. y는 뭐야? m x-7 플러스 1. 이게 일단 직선의 식인 거죠. 요런 게 가벼워야 돼. y는 mx-7m 플러스 1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m 값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힌트 한 개만 되는 거 맞죠? 접선 힌트 뭐야? D는 R. 그죠? 오케이? 중심좌표 0,말 여기다 쓸게요. 풀 거 아니니까. 직선 여기 있죠? 여기는 mx-y 7m 플러스 1. 이렇게 넘겨줘야지 공식 쓰지. 그죠? 자, x항, y항, 상수항 이거 하나에 더 올라가야 돼. 루트 D는 단지 5다. 풀면 또 m값 두 개 나와. 그 중에 음수인 게 얘를 보고 양수인 게 있겠죠. 직선이 올라가야 양수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밖에 한 점이 나와 있는 문제나 기울기가 나와 있는 문제나 풀이법이 어때요? 풀이법이 똑같죠? 직선을 세워서 D는 R. 힌트가 필요하잖아. 접선이니까. 알겠습니까? 딱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정확한 문제 유형 분류는 세 가지 분류가 맞아요. 위의 점이 나와 있을 때, 기울기만 나와 있을 때, 밖의 점이 나와 있을 때. 근데 일반적 풀이법을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 상황, 원 위의 점이 나와 있는 상황은 원 위의 점이 나와 있는 상황은
직접 구하라고 그냥. 알겠죠? 그림 그려서 직접 지난 점이 있으니까, 그죠? 기울기는 요거 수직이잖아. 이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돼. 알겠죠? 오케이? 직접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쨌든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문제가 특이해지면 쌤 제시한 일반적 풀이법 풀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학교 내신에서는 자주 내는 문제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걸 외우는 게 풀이상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원 위의 점을 특이한 원을 줘버리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고, 알겠죠? 쌤이 이제 일반적 풀이니까.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는 위에 있는 점에서의 그 접선을 구할 때는 거기다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중심이 0,0인 원. 공식을 쓰세요. 알겠죠?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일반적인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 위의 점 x1, y1에서 근 접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의 점의 접선을 구하는데 그 원이 딱 그냥 중심이 0,0인 상태인 거야. 알겠죠? 거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이 공식 쌤, 저는 공식 외우는 게 너무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알겠죠? 안 하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상관없는데 풀이가 좀 길어져. 알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문제는 내신형 문제에서 공식을 써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를 만들어 학교 쌤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은 그냥 외워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죠? 자, 얘는 뭐냐면 이거 증명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 봐봐. 0,0인 거 맞지 지금? 그죠? 여기 위의 점이 x1, y1입니다. 그쵸? 맞아? 내가 지금 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반지름이 r이라는 거지. 그런 원에서 얘 위의 점 여기에서 그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지금 요거 구하는 공식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지금 그 말 아니야. 중심좌표 0,0이면서 그 원 위의 점 x1, y1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뿐이야. 그 점에서 그 접선의 반드시 공식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공식은 뭐냐면 봐봐 구해볼게요. 이거 지난 점 쓰면 되는 거 맞지?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요 기울기의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증가하는 거네. 증가해. 그죠? 요 흰색 기울기는 이건 증명이야. 쓸 필요 없습니다. 얘 흰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죠. 요 기울기. 얘 수직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쉐리콜? 얘한테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하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난 점이니까. 오케이 바이? 이게 공식이야. 식정리 되게 이쁘게 나와. 양변에 y1 곱하면요 y1, y는 마이너스 x1 가로하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제곱이죠. 그죠? 이게 이미 답이야. 답인데 내가 모양을 좀 이쁘게 정리해주는 뿐입니다. 이미 접선 나왔어. 그지? 정리할게요. 정리해버리면 옆으로 갈게요. 정리해버리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넘겨주면 x1, x 더하기 y1, y는 얘 맞죠? 그죠? 그지? 쌤이 시작할 때 대입을 안 했네요. 얘가 원 위의 점이죠.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과 똑같은 거 맞지? 그죠? 얘는 r 제곱이란 말이야. 그쵸? 즉 그런 접선을 구했던 게 이렇게 나왔네요. 이해겠습니까? 이걸 공식으로 많이 쓰라고 문제 낸단 말이야.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은요 그냥 공식이야. 그게 얘잖아. 우리는 그냥 구한 거 알겠죠? 이게 그냥 구하는 작업이 증명 작업이야. 사실 알겠죠? 그냥 구해보면 이렇게 나왔네. 이거 그냥 외우자. 이거 일반적인 상태에서 내가 구한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애들이 기억할 때는 x제곱 대신에는 x1x y제곱 대신에는 y1 y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점이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일반적 풀이법은 직접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원이 중심좌표가 0,0이면 그냥 공식 쓰자고 이렇게. 알겠죠? 아까 쌤 얘기한 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 아까 그 원입니다. 얘 위의 점 3,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딱 공식 적용하는 상황인 거죠. 위의 점 문제인데 중심이 0,0이야. 공식 쓰라고. 3x 플러스 4y는 다른 거 건드리죠. 25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x제곱 자리에 x1, x, 3x y제곱 자리에 y1, y, 4y는 25. 이게 그 직선이야. 구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식화 시켜놓자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말이? 그 다음요.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나와 있는 상황. 기울기가 뭐 m인 접선을 구해라 이런 문제. 혹은 같이 가면 두 번째 밖의 점 P, Q를 지나는 접선을 구해라. 요딴 문제. 그죠? 풀이법은 같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는 묶어서 얘기할게요. 자, 얘 둘은 기본적으로 도형적 이해. 그 접선 당연히 몇 개 나와야 돼? 접선은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 이유는 봐봐. 원이 있어. 기울기가 2인 접선이야. 여기 하나 두 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야. 여기 하나 두 개. 지금 꼴? 항상 두 개겠죠? 그죠? 예를 들어 밖의 점. 이 점을 지난 접선이야. 돌려봐.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있는 접선이야? 여기 하나 두 개. 이해됐습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위의 점은 당연히 한 개 나오겠죠. 여기서 그 접선이 한 개밖에 없겠지. 근데 기울기를 주던가 밖의 점을 주면 접선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려고? 첫 번째 직선을 세우세요. 사실 이건 뭐 안 적어도 잘 푸는데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보면 또 기억나니까. 두 번째 힌트 필요할 거 아니야? 접선이잖아. 힌트 관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m 값이든 y 절편의 k 값이든 구해지겠죠. 오케이 바디? 네, 그렇게 지으면 된다, 알겠죠? 여기서 나중에 아마 학교 진행이나 기념서를 가시면 사실 이거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 공식이 있습니다. 그놈은 외워두면 괜찮고요. 모르면 그냥 말고요, 알겠죠? 도움이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얘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적어준 거고요. 나중에 풀이 진행을 할 때는 공식도 선생님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중요 내용이 우선이니까, 알겠죠? 공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알아두면은 뭐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구할 수 있으면 접선 관련된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접선을 구하는 방식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직선과의 위치관계 두 번째 활용 패턴입니다. 요건 쌤이 이 테마 이름 뭐라 적냐면 도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원에서 제일 처음 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도형에 거의 모든 진행이 얘가 필요해요, 알겠죠? 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수학의 도형은요 보조서는 필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도형 문제 많이 다루게 될 건데 뭐 중2 때처럼 도형 문제가 몰아서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지금은 그런 단어는 없어. 다만 특정 문제 배운 다음에 거기서 활용 문제 도형이 한 번씩 틱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때 도형적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때 항상 이제 원 쪽을 건드리던가 아니면 나중에 달봉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달봉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그 두 가지면 사실 도형 문제 끝나. 거기 이과 친구들은 그 공간 지각 능력까지 같이 딱 얹어지면 끝나는 거고, 문과 친구들은 원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잘 볼 줄 알면 도형 관련 해석은 끝납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그때 원을 다루는 게 기본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나오는 도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당연히 이어야 되는 건데 도형의 완성은 선생님이 두 단계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이어라, 두 번째 적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중학교 때 사실 풀이 세팅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굳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끔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방향성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거 있잖아. 쌤 여기 왜 이런 보존이 필요합니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해주는 쌤들의 방식이 뭐냐면, 야 일단은 도형이 이쁘게 되면 다 이어 일단. 그리고 너네가 구할 수 다 구해놔. 각 다 적어봐. 그렇게 해서 풀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얘기할 유사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보조선을 먼저 그어보신 다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이나 내신이나 교과 수준을 절대 위배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을 진행할 때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교과서에서 준수하는 내용이 뭔지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적어주면 분명히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면서 그걸 읽는 친구와 그냥 말 그대로 랜덤으로 막 읽는 친구는 당연히 실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우리가 배운 사항들 이런 것들 잘 기억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읽는 건 얘는 뭐 사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중요한 점들을 다 읽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요한 점들에 포함되는 내용은 당연히 지금 원을 다루고 있는 거 맞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중심이죠, 중심.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점이죠. 혹은 교점. 사실 이건 다 끝나. 거기 가끔 점과 직선이 있어. 이을 거야. 어떻게 이을 거야? 수직이죠. 수선. 알겠습니까? 옆으로 변태야. 수선. 그죠? 수선을 이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이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들끼리의 관계를 먼저 이으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풀려. 두 번째. 적을 때는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다 적을 건데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적으라고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할 수 있는 길이의 포인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일단은요. 요거면 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미스터 P. 되겠습니까? 가볍게 적기 위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고1이니까 고1에 입각해서 쓸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점과 좌표라는 거 배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 그죠? 그 다음 뭐 배웠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겠습니까? 학년이 높아지시면 닮음을 이용한 길이.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닮음 쪽보다는 공식적인 게 많을 거야. 왜냐면 점 나오고 직선의 거리 구하는 거 공부했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공부했고 뭐 내분적인 좀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런 도형적 해석보다도 아마 공식적 해석이 더 많을 거예요. 고1 때는 알겠죠. 근데 이게 학년이 증가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 닮은 비가 추가될 거예요. 삼각비 이런 거 알겠죠. 여기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2학년, 3학년 때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관련 해석 문제에서는 이것만 잘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숨어있는 이제 원 관련된 도형적 해석은 뭐가 있냐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이어져. 이건 선생님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봐봐. 아까 우리가 점, 직선, 원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많은 예능 문제가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어. 왜냐면 도형 얘기는 물을 게 뻔하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 푸는데 점과 원부터 가볼게. 지금 원의 방식이니까 점과 원이. 점이 있어. 원이 있어. 여기서 질문하는 포인트는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원 위에 임의의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가장 많이 되는 필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 걸 접근할 때 당연히 이 작업들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점이 있고 이건 주어진 점이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여기를 이어줘야지. 일단. 뭘 질문하든 간에 여기 있는 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분명 점과 점의 좌표 나와 있을 거야. 여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원의 방정식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쌤이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라고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 당연히 저런 조건을 해야 될 거 아니라는 걸 떠올리라고 적어주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이 나와 있어 반지름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오케이? 콜. 그럼 이런 도형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요.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이 점까지 거리의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 원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 최단 거리 누구 구했어요? 여기 아니나 여기? 여기가 맞니?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나머지 다 멀죠? 그 다음 최대 거리는 여기죠.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가 제일 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거리와 최단 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봐봐. 이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어. 그때 우리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쌤, 이 점을 만약에 A라고 이름을 부여하고요.
이 접점을 P라고 할 때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몰카 문제 나오는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의 문제. 점과 원에서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또 당연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봐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어떤 점에서 원이 있어. 요 길이 구해봐라 이런 문제 보죠. 그죠? 도형은 이렇게만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이건 완성된 도형이 아니야. 도형을 완성부터 해야 되겠죠? 어떻게 완성하면 돼? 중요한 점 이으세요. 제일 중요한 점 어디야? 중심. 그죠? 주어진 점. 교점. 수직일 거 아니야. 반지름 나와 있겠지 뭐. 좌표 나와 있을 거야. 거기 보면 되고요. 미스터 P 이게 제일 나오죠. 그죠? 오케이? 풀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쌤이 이것 중에 뭘 보여주냐면 그 이어라 저거라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면 어떤 도형 문제는 그냥 풀려. 알겠죠? 원이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걸 구할 때도 우리가 여기를 이어서 이 직각관계로 써먹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확장돼서요. 쌤이 보여주기 식의 문제의 진행일 뿐입니다. 직선과 원도 똑같아요. 첫 번째, 직선이 있고 원이 있어. 이렇게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질문할 때는 일단은 봐봐. 이런 도형이 나온 상태에서 그 문제 질문이 뭐든 간에 분명 풀이는요. 중요한 점 여기 있지? 그지? 직선 있지? 수선이 포인트일 거야. 이렇게. 오케이?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무슨 문제든 간에 야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반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식이 나와 있으면. 괜찮습니까? 요 점과 요 점이 아마 질문의 대응일 겁니다. 뭐냐면 마찬가지로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 있다고 물어봐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최단거리는 여기 두까지 뒤에서 아예 뺀 거. 최대거리는 D 플러스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런 문제. 두 번째 상황. 원에 접선에선 도형적 질문을 할 게 없고요. 교차근 상태. 이런 상태는 보통 여기 현의 길을 많이 물어봐요. 현 뭔지 아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오케이? 도형은 이렇게만 주어질 거야. 여러분이 할 일은 이어라 저거라. 어디요? 중요한 점 여기 있잖아. 직선? 수선을 이으시고요. 봐봐. 중심에서 현까지 이으면 이거 수직 이등분 하는 거 이거 중3 때 원 성질 정리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어줘야죠. 왜? 이거 교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가끔 이쪽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형이 대칭되기 때문에 이쪽은 안 할게요. 어차피 이거 해결되면 이쪽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반지는 R이지? 요거 D지? 미스터 패스 여기 나오지? 현의 길이의 두 개. 끝. 그죠? 풀이법을 기억하는 정도 아니야. 얘에 대한 타당성을 보여주는 뿐입니다. 문제가 이러할 거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들에 대한 명확한 이 선들과 거기에 대응 내용들 알겠죠? 그걸 통해서 길이를 정확히 명시하시면 그걸로 해결은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류의 문제들이 여기 뒤에 도형으로 나와 있고요. 98페이지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이게 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98페이지 유형 5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풀지 마시고요. 원과 원사 위치하면 아까 그 얘기했지만은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도형 완성 파트에서는요.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도형 완성에서는요. 이게 원독에 나온 문제들을 사실 뭐 풀어봐도 여러분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굳이 그걸 대비할 필요는 없죠. 물론 가끔 이제 모 수학생이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력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어 사실 알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 빼지 마시고 여기 100페이지는 문장을 걸어드릴게요. 505번이나 508번 이게 두 원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 교과서 파트에서 다 빠졌습니다. 505번, 508번. 그럼 뒤에 있는 513번, 514번 여기 한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형 7번은 통째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나중에 문제집에서 보면 만날 거야. 그때도 안 해도 돼. 알겠죠? 근데 뭐 혹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공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유형 8번도 안 하셔도 돼요. 유형 8번. 그럼 원은 이제 마지막에 한 유형표가 다 끝났어. 알겠죠? 오케이? 다시 100페이지부터 좀 읽으면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잠깐 보세요. 100페이지에 503번 문제. 쌤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103번은 봐봐. 점 P에서 원의 그 접선이 6일 때 양수 A 값 P의 좌표 구해라 뭐 이딴 문제 맞죠? 그죠? 문제 상황상 우리가 A를 구하려면 힌트가 한 개 필요한 거 맞죠? 그죠?
지금 문제 상황 보시면 잘 봐. P란 점은 힌트 관계 필요한 상황이고 원은 다 준 거 맞죠? 접선의 길이까지 준 거 맞죠? 문제 상황이 이러네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얘기만 하겠습니다. P가 있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 그죠? 원이 있어. 중심좌표와 반지름 다 줬어.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그죠? 나한테 뭘 힌트 줬냐면 여기서 그럼 접선의 길이라는 건 이 접점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누기래요. 오케이? 문제 준 힌트가 요만큼이야. 그때 A를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문제 상황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풀이를 들어간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이어야죠. 어디를? 이거 중심좌표 알잖아. 거기 나와있지만 3,0이잖아 지금. 반지 1이고 다 나와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돼? 교점 이으시고요. 주어진 점 이으시고요. 직각이네요. 반지를 1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미스터 P로 구할 수 있죠? 관계식 A 나오겠네요. 뭐 그런 과정들이 알겠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어떤 특이한 응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심화 쪽에는 또 다른 응용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 물론 포인트는 뭐라고? 잘 이어서 접근하면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 있는 작업들이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좀 어려운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 유형들이 이제 많아. 쌤이 얘기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약간 응용화 아니면 그냥 이런 문제들일 겁니다. 알겠죠? 그거부터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정문 이동은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정문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으로 오세요. 일단 필기 필요한 친구 필기하고 갑시다. 요거는 좀 이해 잘 된 친구는 사실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알겠죠? 안 적어도 되고 나머지 요만큼의 내용 필기 좀 하고 가시죠. 필기 시간 조금 드릴게요. 다 있으면 바로 필기 됐어? 됐어? 알겠습니다. 이거 필기는 연락 잘해. 네, 가겠습니다. 지금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유형 9번인가 여기? 유형 9번입니다. 유형 내용식의 마지막 내용. 자, 유형 9번은 이거는 그 유형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위에 적어놓으세요. 암기라고 암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쌤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추구하는 거는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알겠죠. 수학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 대비를 위한 수학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그 원에 관련된 문제 유형들 중에서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적어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당연히 이쁜 모양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개념서나 아니면 또 학교 진행하다 보면은 원의 방정식을 두 가지 모양으로 알려줘요. 이런 모양을 표준형이라 부르긴 하고요. 그림 그리기 편한 형태 알겠죠? 일반형이라 그래서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얘 전개하면 x제곱한 큰 게 있고 그죠? y제곱한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도 있을 것이고 y에 대한 1차항도 있을 것이고 상수항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r제곱 숫자니까 넘겨버리면 그걸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은 개수가 1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고 y제곱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은 0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식을 이해할 수도 있죠. 이건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상수항 넘기고 완전적으로 잘 만들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식인데 당연히 모양이 좋은 건 이거지. 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건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고요. 일반적으로 식을 그냥 내림차순으로 전개했을 때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뭐 일반형이니 표준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문제 개념서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원을 정리할 때 아니 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지. 당연히 뭐 정답은 둘 다 맞죠. 둘 다 원이니까. 근데 풀이에 도움되는 건 이게 95%야. 정확한 퍼센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머지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유형이 딱 이거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원은 그냥 이거야. 원은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그림을 그리지. 근데 뭐 내신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딱 요 문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 일반형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냥 풀이를 배우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숨어있는 어떤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요 문제 하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야 풀이가 쉬워. 쌤 굳이 또 막 풀이를 어렵게 가지만 내가 하나의 정수를 야 무조건 이렇게 풀이 하면 풀이 또 돼요. 되는데
이거 들어오집니다. 알겠죠?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마시고 하나 암기 그냥. 알겠죠? 요거는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 수능에는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이런 단순해서는 원래 안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수능에서 만나기 어려운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뭐 교과서는 잘 되겠다는 점검하면서 낼 수도 있어요. 쉬운 문제라 알겠죠? 그럴 때 괜히 일로 가서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요거 하나 외워서 그냥 쉽게 풀자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형일 뿐입니다. 선생님이 뭐 여기서 많은 유형을 정리하지만 노트의 유형이라고 적는 거는 그 유형의 모양이랑 풀이법 그냥 암기하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딱 요 문제는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원에 있는 도형적 해석이 되는 그래프를 식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요 문제는 원의 방정식은 어쨌든 x, y 2차식이니까 일반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쌤이 라지의 a를 쓸게요.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걸로 표현하자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내가 구할 숫자들이 몇 개야? A, B, C 세 개를 구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세 점을 주는 거야. 그것도 지난다고. 뭐라는 소리야? 대입하는 소리죠. 연립방정식 문제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을 따로 하나 그냥 암기해 주셔야 겠습니까? 여기는 뭐 어떤 변형 없어요. 어떤 뭐 응용 없습니다. 알겠죠? 세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구하자는 거. 그거 하나 암기.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두시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씩 구할 때는 그냥 대입. 연립방정식 풀어. 뭐 A, B, C 나올 거 알겠죠? 아니 예를 들면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525번에 1번 가지고 풀면 내가 산수는 안 할게요. 525번에 1번 풀면 봐봐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건 뭐 어차피 재현적 문제가 겠죠 암기용 문제이기 때문에 1, -3, 3, 3, 5, -1을 지나는 원의 방식 구하래요. 그냥 이건 암기용 문제니까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게 일단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a, b, c를 구하자라는 거고요. 첫 번째 1, -3 대입 1 -3 넣어버리면 1 더하기 9 더하기 x 3b 플러스 뭐예요? x가 왜 나와? a 플러스 c는 0이고요. 정리하시고 오죠. 그 다음에 3,3도 지나니까 a 3 대입 9 더하기 3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이다. 마지막으로 5, -1 대입 25 더하기 1 더하기 5a b 더하기 c는 0이다. 그럼 빼가지고 c 없애고 빼가지고 c 없애고 푸시는 거죠? 이거 문자 3개짜리 1차 원식 그지? 풀면 a, c 나오니까 구한 거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뒤에 문제가 하나의 유형이 있다 정도 알겠죠? 그렇게 챙겨 놓으시고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유형 10번입니다. 원의 방식이 끝납니다. 뒤에 있는 아마 이동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3 때 기억이 좀 나는 친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아마 이동이랑 영역이 다음 시간에 그냥 다 한꺼번에 쑥 질러버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12월에 우리가 이 수원정리 종강을 딱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그 학원에 그 입시 수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타임을 이번 주 일요일날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테스트 한번 봐보고 어떻게 전체적인 점검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넘어가서 자, 유형 10번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고 또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선 마지막에 배웠던 자취 문제 있죠? 걔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원으로 나온 패턴일 뿐입니다. 고로 풀이법은 사실 정리를 했죠, 우리가. 자취를 세우는 방식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에 놓고 그죠?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관계식이 나오겠죠. 뭐 그런 문제들인데요. 일단 52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우고요. 528번입니다. 잘 봐봐. 마이너스 1,0, 4,0에 대해서 자 이런 문제는 자취라는 거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쌤이 좀 더 그 문제 상황 접근이 쉬운 것부터 얘기 좀 해볼게요. 529번을 먼저 풀고요. 528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529번입니다. 두 정점 A가 마이너스 4,1 B가 2,1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3대1을 못했을게요. 3대1 점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자취 문제가 되겠죠. 나한테 뭘 구하라 했던 거지? 두 개의 점을 주고요. 거리의 비가 예로부터는 3, 예로부터 1인 P의 자취를 구하랍니다. 그죠?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네. 그쵸? 맞습니까? 그치? P란 말이 없어 거기 해야겠죠? 그 빈칸에 P입니다. P 해야겠죠? 그러면 봐봐. 자, 예로부터 거리가 3이고 예로부터 1인 그 거리인 점에 있는 점 P의 자취를 구합니다. 이거 만약에 도형으로 인식하시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딘가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딘가 B라는 점이 있는데 거리가 3대2면 3대1이 4분 정도 물론 있겠지만 P가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선분 위의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이잖아. 그럼 여기에도 거리가 3대1인 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3대1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않겠죠.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때 그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인 거죠. 자, 이건 도형적 해석이 되면 들어가면 되지만 이 상황은 도형적 해석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취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 내가 지금 구하는 건 P라는 점의 자취 맞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이론에 의해서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랑 오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다음 뭐라는 거예요? 관계식. 어떻게 생각합니까?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 거리가 3대1인 거야. A, P의 거리의 B와 거리와 B, P의 거리의 B가 3대1이다. 이게 힌트로 나와 있는 거 맞죠? 식으로 풀어주면 3BP는 1AP 얘를 쓰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식 정리하겠습니다. BP의 길이 얼마냐? 3의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X-2의 제곱 Y-1의 제곱 플러스 AP는 1 곱하기 AP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요식 이해되시죠? Y-1의 제곱이고 그죠? BP의 거리 나 이상하게 넣었구나 안 맞구나 AP 거리 이렇게 그죠? BP의 거리의 3배가 AP 거리가 AP 거리가 오케이 말이 양변 제곱하시고 여기 쓸게요 중괄호 되고 제곱하면 9 제곱하면 중괄호 됐습니까? 전개 알겠습니까? 식이 길어집니다 그냥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이런 원이 나와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기본의 자취 접근 알겠죠?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쌤이 왜 528번을 뒤에 푸냐면 이렇게 나오면 분명 지금은 항상 쌤이 시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528번을 풀으라고 주면요 또 곧잘 풉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뭐 테스트나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시험으로 이 문제 주잖아? 애들이 많이 못 풀어요 그 이유는 이게 자취를 세워야 될지를 또 모르는 거야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자취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번에 이런 말 했죠 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B가 4,0인 상태에서 3AP는 2BP를 만족하는 P가 존재해. 그죠?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자취상의 문제임을 이해한 친구들은 봐봐 여기서 우리가 두 점이 나와 있고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 P의 자취를 구했을 때 이 거리의 비가 의미하는 게 이런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P를 x, y로 준 다음에 식을 만들었을 때 그 식이 더럽지만 정리했을 때 얘가 1이 나올 거라고 그 뒤에 문제에서 확인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봤을 때 두 점과 얘를 만족하는 P? 이거 1인데 라는 생각이 난 친구들은 이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알겠죠? 이건 분명 경험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얘랑 거의 유사한 말이야 그래서 좀 더한 거잖아 지금 그냥 점P의 자체를 구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P가 존재하는데 그때 그 P에서 PAB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나온 문제니까 알겠죠? 오케이? 문제 두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528번과 529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긴 한데 528번이 한 단계 더한 거죠 지금 그 점P의 자체를 구해서 그 상황에서 도형적 해석을 넣어놨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528을 왜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얘는 지금 자취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정확하게 규정짓지 않았다고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이게 이제 이런 자취라는 거 판단된 친구라면 풀었을 거야. 이미 그 정도 되면은 원 구해가지고 그 다음 원 가지고 해석해서 쭉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게 원이 나온다 혹은 이게 자취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도용적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은 경험이 좀 필요한 문제 응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피가 존재할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취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취를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 P의 좌표를 X, Y랑 놓고 그죠? 두 점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AP의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해서 양변 제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원을 구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뒤에 상황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빠듯하니까 선생님이 원을 구하진 않고요. 그 뒤 상황 얘기만 해줄게요. 그럼 봐. 지금 결론적으로 정피를 구해서 원이 나왔다 칩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원이 나왔다는 건 중심과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원이 있어. 이렇게. 오케이? 요거 풀이 좀 어려워집니다. 얘기 잘 들어봐. 중심 좌표 구했어. 뭐 예를 들어 뭐 몰라. A, B. 반지름이 이거 다 숫자야. 알겠죠? 오케이? 나갔다 치고. 알겠습니까? 문제는 뭐라냐면 PAB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 맞죠? 그러면 AB는 지금 고정된 좌표 맞죠? 이해됐습니까? 아마도 A, B는 둘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 원이 어디 있든 간에 X축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 위의 점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아마도 A, B가 좀 멀리 이 원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이에 떨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 원이 아무도 여기 사이에 껴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됐고 P가 여기 움직이는 거 맞지? 그치? PAB의 아마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 원의 점들 중에서 Y값이 제일 큰 점에서 넓이를 구해야지 최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는 원을 파악해 보시면 쉽게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좀 더 어려운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A, B가 지금 X축 위에 있어서 그 뒤에 도형을 다루는 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취만 구해내시면 아마 그 뒤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정리한 그 개념들을 꼭 복습 한번 진행하시고 알겠죠? 문제를 거의 많이 풀진 않았지만 그 내용의 근거한 풀이가 다 보여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들은 된 거기 때문에 알겠죠? 풀이 접근할 때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